우리 오늘 공부할 부분이 지난 시간에 저 2권의 끝 부분을 마무리를 좀 못 졌어. 판결의 효력 여기 부분을. 그래서 거기를 마무리 짓고 이제 1권 맨 앞으로 돌아가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판결의 효력 공부한 것 중에 판결의 효력으로 어떤 효력 공부했어요? 지난 시간에 기판력이라고 하는 효력을 공부했어. 그죠? 이거는 이제 법원이 이제 재판을 청구받아서 이 행정기관이 행한 조치가 위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판결을 내렸고, 그에 대해서 소위 이제 기간이 다 지나서 불복할 수 없게 됐다든지 뭐 대법원까지 다 올라갔다든지 대법원 판결이 최후 판결이 내려졌다든지 하면 그 행정조치가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가 확정이 났다. 위법인지 아닌지 확정 판결이 내려진 뒤에 또 위법이네 아니네 또 소송을 또 시작해서 또 싸우고, 그럼 뭐 무슨 판결을 내리든 끝이 없잖아. 또 계속 또 다투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그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정이 나가지고 이제 소송 당사자가 더 이상 뭘 못하게 하는 거야. 또다시 그 확정된 판결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기판력이라 그래. 그래서 기판력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행정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나면, 즉 위법이라고 인정해 주는 건 인용 판결, 위법이 없다라고 소송한 원고의 주장을 안 들어주는 기각 판결, 인용이든 기각이든 위법 여부에 대해서 확정이 나면 더 이상 그와 모순되는 주장을 또 못하게 하는 게 이게 기판력이었어.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그 판결의 효력은 형성력이라고 하는 효력이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2019년 교재로는 824쪽 맨 아래에 있고, 그죠? 우리 2018년 교재로는 768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력이라는 효력인데, 판결이 형성하면 뭘 만들어낸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법원이 딱 뭐 판결 내리면 국가와 국민 사이에 무슨 권리 의무 이런 게 새로 만들어지는 거야. 판결에 의해서. 그런 의미를 띠고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 영업정지 시킨 거 위법이다. 그러니까 영업정지 시켰던 건 위법이니까 없던 일로 취소한다. 뭐 판결을 딱 내리잖아. 그럼 판결로서 시장이 한 영업정지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고, 상대방은 영업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처음부터 없었던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지. 판결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형성력 뜻을 간단히 읽어보면 의해서, 기억번. 형성력이란 법원의 판결이 확정이 나면 그 판결의 취지, 내용에 따라서 국가와 국민 사이에 법적인 권리 의무 관계가 새롭게 판결 자체에서 발생되거나 변경이 일어나거나 바로 소멸되는 효과 가져오는 거. 그렇게 판결이 그런 효과를 일으키는 걸 형성력이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예야, 예. 그래서 예를 키워드를 보면 무슨 판결 내려지면 취소 판결. 이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이다. 취소한다. 취소 판결이 확정나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옆에 또 그것도 중요. 뭐가 없어도 행정기관이 그래 그러면 취소한다. 별도의 조치 안 해도 뭐에 의해서? 취소한다는 판결 그 자체에 의해서 그 영업정지 처분은 소급하여, 즉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없었던 거와 마찬가지 효과가 생긴다.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처음부터 영업정지 당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되는 거죠. 바로 그 예를 잘 공부했어요. 취소 판결, 행정청이 별도의 취소행위 할 필요 없다. 그거 안 해도 판결 그 자체에 의해서 처분은 당연히 처분이 있었던 대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 그죠? 그런 거로 그런 판결의 효력을 형성력이라고 부른다. 예를 가지고 잘 공부해 두기 바랍니다. 얘가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 자, 이 형성력이라고 하는 판결의 효력은 어떤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을 때만 발생하는 효력이래? 인용 판결. 인용 판결이 뭐야?
소송 제기한 국민 원고의 주장이 맞다 들어주는 거. 그래서 행정기관이 한 조치는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이런 판결 내려졌을 때, 그죠? 그래서 인용 판결에만 인정돼. 응? 기각 판결, 각하 판결에는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키워드가 인용 판결에만 인정된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용 판결, 취소 판결이 인정되는 게 형성력이야.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기판력이라고 하는 판결력은 위법이라고 인정하는 판결이든 위법이 없다고 안 들어주는 기각하는 판결이든 어느 판결이든 다 기판력에는 효력이 생기지만 지금 형성력이라고 하는 효력은 오직 인용 판결에만 인정된다. 그죠? 인용 판결에만. 자, 그 다음에 셋째 줄, 이른바 두째 줄 끝에 보면 어떤 행정처분이 무효였다. 또 행정기관이 아무 신청을 받고 아무 응답 안 하고 있는 부작위는 위법이다 하고 무슨 판결 내린대? 확인. 응? 결국 셋째 줄 키워드 확인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그래 네 말이 맞다 하고 확인해주는 판결을 했어. 그러면 확인해주는 거는 뭔가 새로운 걸 발생 변결 소멸시키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행정기관이 행한 조치가 위법 맞다라고 다시 한번 판단 내려준 것 뿐이지 새롭게 발생 변경을 소멸시키는 건 없죠. 그러니까 확인해주는 판결은 형성력이라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즉 인용 판결에만 인정되고 확인 판결에는 인정 안 된다. 이걸 포인트로 삼아서 우리 판례 1번, 2번 다 같은 취지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판례 1번은 자 1번 두 줄짜리 문장이 있는데 뭐가 키워드겠어? 취소한다는 확정 판결이 내려졌대. 그러면 어떻게 돼? 판결로서 이미 행정기관이 한 처분은 당연히 취소돼서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는 거지. 행정청이 어떻게 돼? 취소나 뭐 취소한다고 별도 상대방한테 통지를 해야 비로소 취소의 효과가 생기는 거 아니다. 그렇지?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제자라 그러면 이 판결문을 문제로 만든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어디 괄호치기 문제로 만들자. 괄호 넣기. 그러면 첫째 줄 끝쪽에 형성력이라는 그 부분을 딱 괄호치기 하고, 그죠? 요 괄호 안에 들어갈 판결의 효력은 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 그죠? 분명히 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이런 말을 표현하죠. 그게 바로 판결 자체로 국민하고 사이의 관계를 바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 응? 그래서 또 2번 읽어보면 취소 판결이 확정나면 이제 소송 대상이 세금부가처분이었대. 과세처분. 그죠? 그럼 세금부가처분 애초부터 위법이었다고 취소 판결이 확정나면 그 세금부가처분은 처분할 때부터 위법이었다. 그래서 처분 시에 소급하여 없어져 버리는 거다. 판결 자체에 의해서. 따라서 그러면 여기 문장이 2번 판례 핵심은 우리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경정 처분을 했대. 경정이라는 게 이제 애초에 한 게 잘못됐다고 행정기관이 애초에 한 거를 고쳐서 다시 하는 게 경정 처분을 하는 거잖아. 근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경정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앞에 게 일단 효력이 생겨서 이 앞에 게 존재하는데 그걸 좀 바꿔서 다시 하는 게 경정이잖아. 근데 판결로서 어떻게 했어? 맨 애초에 처분이 취소돼서 없어져 버렸는데 없어지고 난 뒤에 행정기관이 뭘 고친대. 경정. 그럼 고칠 대상이 존재해야 되는데 판결로서 취소해서 없어버렸으니 고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행정기관이 고쳐서 다시 부과했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거야? 응? 두 번째 줄. 고칠 대상도 없어져 버렸는데 존재하지도 않게 된 건데 존재하지도 않는 애초에 과세 처분을 고쳐가지고 경정해서 다시 부과했다면 뭐래? 그거는 있지도 않은 걸 고치는 게 되니까 그 경정 처분이란 무효래. 무효.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그래서 1번 판례는 우리가 이미 위에서 했다고 치고 2번은 좀 유예도 의미가 있어요. 유예될 판례. 경정 처분이라는 게 성립이 되려면 고칠 대상인 원래의 처분이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지도 않게 돼 버렸다면 경정 처분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런 논리가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다음에
3번 판례도 우리가 지금 기본 논리 똑같대요. 자, 그러면 그 첫째 줄 끝에 보자. 그러니까 이제 뭐 재개발 조합 나오죠? 재개발 조합이 조합에 대해서 이제 조합을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인가처분 내줬대. 그런데 아마 이거 누군가가 소송을 냈고 법원이 뭐 했대?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해준 조치를 행정기관 해준 조치 위법이라고 취소 판결을 내렸다는 거야. 그래서 키워드가 첫째 줄 조합 설립 인가처분 취소 판결을 내왔대. 그러면 둘째 줄에 어떻게 된 거야? 형성력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조합 설립 인가해줬던 건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인가처분 없어진 거지. 그럼 조합 설립 인가처분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응? 셋째 줄. 그 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가 처음부터 없었다. 이게 되는 거잖아. 응? 응. 그러므로 넷째 줄 끝에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이제 법원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에 조합이 뭘 했어? 무슨 사업 시행자로서 뭐뭐뭐를 결정하는 등 이런 조치를 했다면 결국 어떻게 된 거야? 응? 그 처분은 소급하여 없었던 일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자 조합이 줄여서 이제 재개발 조합이 일단 행정기관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뭘 결정도 하고 했어. 그때 나중에 조합 설립 인가가 애초부터 위법이었다. 없던 일로 취소한다. 그러면 그 조합이 인가 받고 난 이후 애초에 인가 처분 받고 난 이후에 했던 일은 다 무효라는 얘기야. 그렇죠? 응? 왜냐면 조합이 있지도 않은 거와 마찬가지가 돼 버렸으니까. 그죠? 그 재개발 조합으로서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적법하게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조합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진 거니까 그 조합으로서의 뭔가 결의 결정한 거는 다 역시 무효가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소급하여 효력 상실하게 된다. 자, 같은 논리인 걸 알 수 있겠죠? 다 판결의 형성력. 자, 그 다음에 요거와 연관해서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시장이 늘 드는 애. 시장이 A라는 사람에게 공장 건축 허가 내줬다. 그런데 자 인근 주민 이 근처에 사는 주민 B가 A에게 공장 건축을 내줌으로써 어떻게 돼? 자기 이익 침해당했다. 이래갖고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응? 시장을 상대로. 그랬더니 법원이 취소한다고 판결을 내려서 확정이 났대. 취소 판결 확정.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이거 취소하는 거 인용 판결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 시장이 애초에 내줬던 공장 건축허가는 판결로서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돼. 응? 그럼 A는 공장 못 짓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 판결 효력은 누구한테도 취소된 효과를 미친다는 거야? 소송 당사자인 인근 주민과 시장, 소송 당사자한테만 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이 판결 결과에 법적으로 이해관계 있는 A한테도 취소 판결의 효력은 미친다는 거지. 응? 그래서 A도 공장 건축허가 취소된 거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제3자유는 우리 행정소송법 자체에서 명시해 놓은 거예요. 따라서 거기 기획본 보니까 뭐라고 써있대? 행정소송법에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응? 그럼 어떻게 된대? 그 판결의 취소 판결의 효력은 누구한테도 효력이 있다?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취소 판결의 형성력은 소송 당사자인 원고 피고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제3자. 여기서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3자입니다. 그죠? 제3자에게도 미친다. 그래서 이 취소 판결의 효력을 이걸 제3자유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세유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응? 그래서 그런 효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획본을 읽으면서 핵심이 뭐겠어? 핵심은 취소 판결의 효력은 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요거. 취소한다는 법원의 판결의 효력은 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요거 하나. 그런데 이 사안을 놓고 보면 A는 좀 갑자기
예상치 못한 판결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죠. A는 자기는 시장한테 공정한 건축 허가를 신청해서 열심히 건축 준비를 하거나 뭐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 B가 법원에 소송을 해서 A에게 내준 건축허가 위법이니까 취소해라 소송을 해서 취소 판결이 내려지면 A는 자기가 공정한 건축허가 받았던 거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돼버린단 말이야. A는 느닷없이 불이익을 입게 되잖아. 이래서 이 소송의 원고 피고 말고 이 소송 결과 이익을 있는 3자인 A를 보호하고자 법이 마지막 넷째 줄. 그래서 이 3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행정소법이 2가지 제도 규정해놨어요. 뭐예요? 제3자가 판결 나기 전에 뭐 할 수 있는 거? 소송에 참가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건 뭐 뉘앙스 알죠? 그래서 A가 나도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나도 이해관계 있다. 법원에다가 소송에 참가해서 나도 주장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신청해갖고 소송에 참가해서 자기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재심 청구권. 요거 나중에 또 공부할 건데 이 판결 나온 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니은번 하나 더. 이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이 소송 결과에 이해가 있는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점은 다른 소송에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해? 어디에? 첫째 줄 제3자효는 판결의 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거. 무효 확인 소송,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도 준용합니다. 응? 그대로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알아두고 거기다가 이 말을 좀 추가해주세요. 그러나 그 위에다가 우리 행정소송 중에 공권력 행사 조치 다투는 게 아니라 국가하고 대등한 집에서 자기 권리, 지위 이거 다투는 거 있죠. 그 당사자 소송이라고는 행정소송인데 당사자 소송에는 판결의 제3자효, 3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당사자 소송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거다 같이. 그러니까 항고 소송에서만 그렇단 말이야. 응? 즉 무효 확인 소송,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는 판결의 효력이 3자에게도 미치도록 돼 있는데 당사자 소송에는 3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응? 준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면 판례가 이제 1번, 2번 있는데 판례 2번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판례 2번을 잠깐 봐요. 뭐 꼭 밑을 치는 거 아닌데. 자, 2번 판례를 보면 지금 무슨 소송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줄짜리 있죠? 무슨 소송 얘기를 해? 무효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나 봐. 그런데 그럼 법원이 행정기관이 한 이 처분은 애초부터 무효였다고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대요. 그러면 이거 무슨 효력이 일단 있는 거야? 인용 판결이잖아. 인용 판결인데 새롭게 뭔가 판결로서 새롭게 국민하고 사이의 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형성력이 있어요, 없어요? 무효 확인 판결에 형성력 있다, 없다? 조금 아까 공부했는데 없다 그랬잖아. 뭔가 판결로서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건 없잖아. 그냥 기존의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무효였다. 그죠?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공부했어요. 전 페이지에서 무효 확인, 부작위법 확인 판결에는 형성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배웠어요. 그 전 페이지에서, 그죠? 그래서 형성력은 없지만, 근데 무효임을 법원이 판결로서 확정을 하면 그 행정 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점은 판결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한테도 그 무효였다고 확인한 것의 효력은 미치도록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건 없지만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의 효력은 그대로 미친다. 그러니까 제3자도 어떻게 돼? 무효 아니야 이러면서 또 다르게 주장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2번 무효 확인 판결은 뭐 이렇게 써놨지. 비록 형식은 확인 판결이라 해도 확인 판결의 효력은 취소 판결과 마찬가지로 3자에게도 그 확인했다는 거에 효력은 미친다. 응?
그 다음에 중요한 판결의 효력. 이번엔 뭐예요? 기속력. 계속 배워보죠. 기속력. 자, 우리 저 수험생으로서 요 기판력이라는 효력과 기속력이라는 효력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의 효력이 좀 헷갈리죠. 자, 기속력은 행정청이 어떻게 돼? 행정기관은 어떻게 돼? 판결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청은 판결에 구속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 의의를 읽어보면 첫째 줄 기속력이란 뭐라고 두 줄 써놨어요. 읽어봅시다. 기속력이란 소송 당사자 중에 하나인 행정청,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구속하는 힘. 이걸 딱 보면서 기속력은 누구한테 발생하는 효력이야? 행정청한테 발생하는 효력.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야. 판결대로 하라고. 그걸 우리가 기속력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뜻 알아두고요. 그래서 두 번째 줄 행정소송법 조항 쭉 써놨죠. 그래서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그 소송 사건에 관하여 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명.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판결의 효력으로 행정소송법이 명시해놓은 효력이 바로 이 기속력입니다. 기판력이라는 효력은 법이 명시는 안 했지만 뭐 다른 판결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인정한다는 것이고, 기속력은 행정소송법이 명시해놓은 효력. 그래서 이거 행정소송법이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행정청이 판결에 따라야 된다는 것은 무효 확인 판결 내려지거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는 판결 내려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무효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당사 소송에도 다 준용됩니다. 그죠? 니은은 무슨 단어가 핵심일까요? 네, 판결 종류 중 인용 판결. 그러니까 소송 대상인 행정기관이어도 위법이다라고 인정하는 판결에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용 판결에만 인정. 즉 인용 판결에만 인정. 인용 판결에만 행정청이 따를 의무가 있어요. 그럼 기각 판결에는 행정기관이 따를 의무 없다는 거죠. 그럼 논리적으로 보면 기각 판결은 행정기관이 한 조치 위법 없다 이거잖아. 원고의 주장 안 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행정조치 위법 없다. 근데 위법 없으니까 이건 계속 유지시켜야 된다. 이런 판결이에요? 아니지. 그냥 위법이 없다라는 것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거지. 따라서 행정청은 생각하기를 이거 그래도 조금 잘못된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면 행정기관은 알아서 취소해줘도 됩니다. 법원이 취소시키면 안 된다는 건 아니거든. 따라서 셋째 줄에 뭐라 했어요? 셋째 줄에 기각 판결에다 포인트를 더 보세요. 그럼 법원이 기각 판결 내렸대. 그럼 머릿속에 파박 뭐가 들어야 돼? 지금 읽은 거로 따르면 기각 판결에는 행정청이 구속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법원이 기각 판결 내렸어도 행정청은 어떻게 돼? 알아서 취소나 변경 철회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행정청은 직권으로 알아서 어떻게 돼? 취소 변경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속력이 없으니까 행정청 안 따라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법 기속력은 어디에도 이제 인정돼요? 우리 앞서 배운 소송 도중에 법원이 무슨 결정 내려줬어? 소송 대상인 무슨 처분 판결 나올 때까지 뭐 정지한다 이런 집행정지 결정 내려주면 거기에도 기속력이 있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행정청은 그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 내린 거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구속받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것도 밑줄 쳐주세요. 기속력은 집행정지 결정에도 준용. 그러니까 법원이 내린 집행정지 결정에 행정청은 구속된다. 따라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성질. 자, 요 행정소송법은 기속력이라는 효력에 대해서 따로 규정을 해놨어. 그런데 이 기속력이라는 게 행정청이 판결이 내려지면 행정청이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런 거잖아.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 기판력. 그러니까 법원이 뭐 위법이다라고 판정했다면 행정청이 거기에 따라야지. 그거와 판결하고 반대되는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속력과 기판력이 별반 다른 게 아니다.
뭐 기속력이라고 따로 말하는 게 이 기판력의 한 내용일 뿐이지 그게 뭐 별도의 효력이라고 할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결에는 아니다. 이 법원이 판결을 뭐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뭐 변경시켜줘라. 뭐 이런 식으로 법원이 판결을 하면 행정처는 그 판결에 따르도록 우리 행정소법에 특별히 강조하느라고 더 특별히 규정해 놓은 효력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속력과는 조금 따로 취급하는 특수한 효력을 규정한 거다. 그래가지고 기판력과 다른 구별해야 될 효력으로 파악하는 견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2번을 보니까 읽어보죠. 기속력이라고 하는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자 여러분 여기 통설과 판례 입장을 좀 구분하세요. 응? 그러면 통설은 어떤 입장을 취한대? 쭉 읽어보시고 두째 줄 중간에 무슨 효력으로 이해한다는 거야? 특수한 효력이다. 응? 뭐하고 달리 구별되는 이른바 앞서 공부한 기판력과는 구별해서 행정소법에 특별히 행정청이 판결에 꼭 따르도록 구속하기 위해서 따로 인정하는 특수한 효력이라고 파악을 하자는 게 지배적인 학자들의 견해란 얘기죠. 그죠? 그러나 둘째 줄 이번에는 판례 입장. 응? 판례는 어느 입장이래요? 판례는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측면이 있어. 응? 그런데 대체로 그러니까 100%는 아닌데 대체로는 기판력과 동일한 효력으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별반 다른 게 아니다. 응? 그래서 판례하고 통설하고 조금 입장이 다르니까 판례는 주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요? 대체로 거기 기판력설을 취한다고 부르죠. 기판력과 같은 내용일 뿐이다. 기속력이라고 하는 게 별 특별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견해란 얘기예요. 간단히 그렇게 정리해 두세요. 기속력이라는 게 뭐 기판력과 별반 다른 게 아니다라는 게 판례 입장. 그러나 학자들은 그거는 기판력과 구별해서 행정청이 판결에 따라 행위하도록 그 판결의 목적 달성,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특별히 규정해놓은 특수한 효력이다. 이렇게 보자는 견해가 학자들의 견해. 자, 그러면 그 밑에 기판력과 기속력 비교한 거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서 드세요. 우선 우리가 배운 거. 자, 이거 정리하면 지금 기속력은 인용 판결에만 인정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봤듯이 기판력은 위법이다, 위법 없다, 인용하든 기각 판결이든 위법 여부에 대해서 확정을 내놓으면 그와 소송 당사자인 국민, 원고, 행정기관 모두 다 그 결론과 다른 주장 또 못하게 하는 게 기판력이죠. 그래서 기판력은 인용 판결 나오든 기각 판결 나오든 다 인정되는데 기속력은 원고의 주장을 들어주는 원고 승소 판결, 인용 판결에만 인정되는 효력.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관적 범위라고 나와 있죠. 자, 기판력은 좀 줄여 공부하면 기판력은 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발생. 당사자. 그럼 당사자면 누구야? 원고, 피고. 그러니까 국민도 기판력에 구속받는 거죠. 법원이 이 처분 위법 아니다 그래 확정 났는데 또 위법으로 좀 또 소송 못 하잖아, 원고도. 그러니까 원고, 피고 모두 구속받는 게 기판력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기속력은 행정청, 즉 피고 측인 행정청 측, 행정청만 구속하는 게 기속력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뒤에 공부할 건데 기판력은 마지막 거 객관적 범위라고 하는 항목 있죠. 자, 기판력은 법원이 이 처분은 위법이다라고 결론 내린 거 있죠. 결론. 위법이니까 뭐 취소한다. 이건 위법 없다. 뭐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주문이에요. 주문. 한 줄짜리 주문. 우리가 이제 판결의 주문에만 소송 당사자가 구속받는 거예요. 그 판결의 결론하고 다른 주장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 이꼬로 결론에만 인정되는 거다. 위법인지 아닌지 결론 낸 거 있죠? 반면에 오른쪽에 기속력은 주문, 이 처분은 위법이다, 취소한다 이런 결론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왜 이 소송 대상인 처분이 위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왜 위법이라고 판단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툭툭 써놓는단 말이야. 그거를 뭐예요? 응? 그 주문 플러스 뭐예요? 전제 이렇게 길게 썼죠.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 즉 판결 이유 이거로 왜 위법이라고 인정을 했는지 위법 사유에 대한 판단. 그죠? 말은 좀 길은데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는 건 어떻게 기억하면 돼? 주문과 이유. 왜 위법이라고 판단을 내렸는지 이유. 따라서 행정청은 어떻게? 기속력. 법원이 이 소송 대상인 처분은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그리고 이거 왜 위법이라고 했는지 이유를 쭉 밝혀놓으면 행정청은 그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유에 모순되는 행위를 또 하면 안 되는 거. 이제 행정청이 그 판결대로 따라서 행동하도록 구속하는 거. 요게 기속력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응? 그다음에 기속력은 주문 결론하고 이유 왜 위법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 이렇게. 기속력이 범위가 더 넓죠. 행정기관이 따라야 될 구속 범위가. 그렇게 정리. 그러면 오른쪽에 뭐 판례가 하나 소개되어 있는데, 예. 이 판례는 약간 뭐예요? 기속력과 기판력을 약간 좀 달리 보는 듯한 판결이기도 해요. 응? 주된 판결은 아니고, 그래서 뭐 외울 건 아니고요. 네 줄 앞부분 네 줄까지는 뭘 쓰는 거야? 행정소송법은 이러이러한 규정을 해놨다. 이런 기속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뭐 판결 인용 판결 내려지면 소송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될 의무를 지우는 작용을 한다. 이게 이제 기속력을 설명한 거야. 그러면서 이에 비하여 뭐야? 민사소송법 준용해가지고 판결에 인정되는 기판력이라는 효력은 앞서 판결에서 위법인지 아닌지 확정을 냈는데 그와 또 모순되는 주장을 소송 당사자가 또 주장하고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뭐 이러면서 약간 앞에 기속력 그러면 뒤에 기판력을 약간 구별하는 듯한 취지의 판결이죠. 이게 흔한 건 아니고 주로 예전에는 다 기판력과 기속력을 동일시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어요. 그냥 그 정도로 읽고요. 자, 내용을 중시하세요. 내용. 자, 기속력 인용 판결에만 인정이 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행정기관이 판결에 따라야 된다는 건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응? 법원은 소송 대상인 행정처분 위법이니까 뭐 취소한다 이런 식으로 인용 판결 내려지면 세 가지 내용이 있대. 기속력. 첫 번째 뭐래요? 반복 금지 의무. 응? 그 표에 첫 번째 거 있죠? 그러니까 법원이 뭐라 그랬어? 야, 이 A라는 사람 몇 월 며칠 날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한 거 위법이다. 응? 그럼 두 가지 내용 따라야 돼. 자, 첫 번째 결론은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영업정지 처분 취소한다. 그럼 왜 영업정지 위법이냐? 아, 몇 월 며칠 날 이 업자가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고 이유도 밝혔어. 그러면 어떻게 돼? 행정청은 똑같은 이유로 법원이 위법이라고 인정 안 된다고 밝힌 이유로 똑같은 내용의 처분을 또 하면 돼요? 그럼 판결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를 반복하는 거죠. 그럼 소송 뭐하러 했어요? 따라서 자 뭐야? 두 번째 줄부터 주세요. 반복 금지 의무. 둘째 줄.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면 판결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똑같은 내용의 처분을 또 하면 안 된다. 행정기관은 당연하잖아요. 응?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서야. 그걸 좀 쉬운 말로 하면 동일한 이유를 내세워서 그 이유가 법원이 잘못된 이유다라고 판정을 내렸는데 그 똑같은 이유를 내세워서 똑같은 처분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면 그 조치는 판결에 위반된 조치로서 무효로 다룹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대요? 재처분 의무 보니까. 자, 첫째 줄 무슨 판결 내려졌을때요? 국민한테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거부했나 봐. 거부 처분했는데 소송 들어가니까 거부 처분 잘못됐다 취소한다고 판결 내렸대.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졌거나
응? 첫 번째 거부처분 취소 방해. 또 무슨 판결? 행정기관이 신청받고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는 부작위가 위법이다라고 확인 판결이 내려지면, 응? 자, 거부처분 취소 판결 아니면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는 판결 내려지면 뭐야? 행정처분은 어떻게 돼? 둘째 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응? 판결의 취지에 따라 국민이 이전에 신청했던 거에 대해서 판결대로 다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처분해줘야 돼요. 요걸 우리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해줘야 되죠. 그걸 재처분 의무라고 부르죠. 재처분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 줄, 뭐 할 때도 이 재처분 의무 있어요? 응? 셋째 줄, 신청에 따른 처분. 그러니까 국민이 신청한 대로 해준 처분인데 나중에 이게 절차를 안 지키고 했다 그래서 취소 판결이 내려져도 어떻게 돼요?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절차를 다시 지켜서 원래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신청대로 해준 처분인데 절차 안 지켰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 내려줘도 마찬가지다. 재처분 의무 있다는 거죠. 응? 자, 이게 법 규정이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방가로 1, 2번을 비교해 보세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밑에 설명. 그러면 이 방가로 1, 2, 3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기 법조문에서 둘째 줄 위에 지금 우리가 4줄짜리 공부했잖아요. 행정소송법 규정. 거기에 둘째 줄에 보니까 행정청은 뭐에 따라 다시 해야 돼? 판결의 취지에 따라. 요거와 연관된 거예요. 판결의 취지. 응? 판결의 취지. 응? 그러면 판결의 취지가 로마자로 소문자 방가로 1번. 자,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거부했어요. 근데 거부한 게 뭐가 잘못이라고 취소 판결 나왔대요? 응? 실체법상의 위법. 응? 요 말을 좀 쉬운 말로 하면 내용상의 위법이 있다는 거야. 실체법상의 위법, 요거는 내용상의 위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런 취지겠지, 법원이. 야, 국민이 뭘 허가내달라고 신청을 했어. 근데 행정기관은 거부했어. 그런데 소송받은 법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얘는 법이 정한 허가받을 요건 다 구비했어. 그러니까 얘는 요건이 구비됐으니까 허가를 내주는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행정기관이 지금 거부했다. 그러니 허가 요건을 다 구비해서 허가를 내주는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것은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이거야. 그럼 판결의 취지는 얘가 허가 요건 다 구비했다는 거야. 그래서 허가는 원칙적으로 요건 구비하면 내줘야 되는 기속행위인데 응? 거부한 건 잘못이다. 이랬다면 판결의 취지는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취지겠죠. 요건 구비한 이상은. 그러면 판결의 취지대로 행정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 판결의 취지가 요건 다 구비했고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취지니까 행정청은 판결에 따라 다시 할 거는 허가를 내줘야 되죠. 신청대로. 그래서 자, 제목 행정기관이 거부한 처분이 내용상 즉 실체법상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응? 그래서 첫째 줄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대로 신청한 대로 들어주는 처분을 하는 게 맞다. 응? 그리고 둘째 줄 다만 그리고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 예, 그것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라는 문구가 있죠.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라고 표현되는 거는 법원이 심사 다 한 이유야. 응? 법원이 재판하면서 이런 사유로 얘한테 이런 조치한 건 위법이다라고 판단 내린 거야. 그럼 그걸 똑같이 이유로 또 내세워서 행정기관이 동일한 이유를 내세워서 동일한 조치를 하면 판결에 어긋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응? 즉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는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 내린 이유입니다. 응? 그걸 또 내세워서 똑같은 조치하면 안 되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넷째 줄 뭐라고 돼 있어요? 응?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이 문장 또 이어지죠. 그러면 이미 여기는 새로운 사유라는 말도 들어가 있지만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는 법원이 심사 판단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법원이 재판하면서 심사한 적이 없는 사유야. 재판 이후에 새로 나온 사유야. 응?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가지고는
똑같은 이유라도 그 새로 생긴 이유를 내세워서 전과 동일한 영업정 처분을 해도 그건 판결에 어긋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돼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면서 그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와 그 밑에 있는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의 사유, 이건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자, 그 점을 가지고 좀 이해해 두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소로마자 2, 이번에는 법원이 취소 판결 내렸는데 뭐 때문에 위법이라고 취소 판결 내렸대요? 절차를 안 지켰다는 거예요. 절차. 그러면 내용에는 문제가 없고 절차에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내용적으로는 국민한테 신청받고 거부한 게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거부한 게 절차를 지키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위법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행정기한은 일단 거부한 거 취소 판결 나왔으니까 없어졌고, 행정기한은 절차를 다시 지켜서 전과 동일한 이유를 내세워서 다시 거부해도 판결이 어긋난 거 아니에요. 응? 법원은 절차만 잘못됐다 그랬지 거부한 조치 내용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니까, 따라서 절차의 위법이었다면 어떻게 돼요? 응? 둘째 줄,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법 사유, 즉 절차 안 지켰다는 거,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거부 처분을 해도 되고, 이것도 판결에 따라 다시한, 즉 재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 다 공부해 두고요. 그죠? 그 다음에 3, 이번에는 국민으로부터 신청받고 행정기관이 뭘 했대요?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어. 뭐 대답해 줘야 되는데, 응? 그래서 무슨 소송? 부작위가, 응답 안 하고 있는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대요, 법원에. 그랬더니 법원이 어떻게 돼? 맞다. 행정기관이 응답 안 하고 있는 부작위는 위법이다. 응? 확인해 주는 판결을 내렸대. 그럼 판결의 뜻은 뭐겠어요? 행정기관은 신청을 받고 원래 신청대로 해주든 못 해준다고 거부하든 뭔가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아무 응답 안 하고 있는 거 그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확인했다는 거야. 그럼 판결은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이라고 인정한 거니까 행정기관은 어떻게 하면 돼? 뭐라도 응답을 하면 된다는 거야. 따라서 신청한 대로 들어주는 응답을 해도 되고, 신청한 걸 거부한다는 응답을 해도 되고, 뭐라도 응답만 하면 판결에 따른 거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3를 읽으면서 핵심은 결국 어떻게 돼요? 뭘 해도 돼요? 거부를 해도 돼요. 응? 판결은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그 확인하는 판결을 내린 거기 때문에 거부하는 행위를 해도 원래의 신청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다시 내려도 판결대로 재처분을 한 거다, 이렇게 인정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나요?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심리 범위할 때, 그죠? 그지 같은 소송이라고. 응? 응답 안 하고 있는 거 위법이다 하고 확인하는 판결을 얻어서 승소는 했지만, 그래 그럼 행정기관의 판결대로 그러면 응답할게 거부한다 해도 아무것도 구제된 거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상대방 거부에 대해서 또 싸워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죠? 맨 밑에 이제 결과 제거 의무 내지는 원상 회복해야 되는, 그럼 이제 행정기관에 행한 처분이 위법임이 판결로서 확정나면 그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생긴 결과를 원상 회복시켜주고 해줘. 예를 들어서 세금 안 낸다고 막 재산까지 압류했는데 그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판결 나오면 어떻게 돼? 행정기관은 압류했던 걸 다 해제하고 다 돌려줘야죠. 그게 원상 회복시켜줘야 될 의무입니다. 그죠? 그런 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크게 두 가지에다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기속력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죠. 행정청이 판결에 따라야 되는 건 판결에 어긋나는 행위를 다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판결에 따라서 행정기관은 국민의 신청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다시 해야 될 재처분 의무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법이라고 판결 나면 위법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그 결과를 제거해서 원상 회복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 결과 제거 의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시험은 주로 이거와 이거에 주로 나옵니다. 거기를 좀 유의해 둡니다. 자, 그러면 기속력의 주관적 효력 범위 보도록 하죠. 효력 범위 보면 주관적 범위, 누가 따라야 돼요? 판결대로 누가 다시 해야 돼요? 행정청.
그죠? 그러면 여기서 주관적 범위의 포인트는 관계행정청도 판결에 따라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계행정청이 포인트예요. 즉 피고인 소송의 당사자 중에 하나인 피고인 행정청은 당연히 판결에 따라야 되는 거지, 그지? 근데 관계행정청도 판결대로 따라야 됩니다. 관계행정청까지도 이제 구속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객관적 범위 기속력 아까 잠깐 나왔었죠. 자, 키워드 위법이라는 결론에만 따르는 게 아닙니다. 주문, 자 판결의 주문 플러스 뭐야? 쉽게 말하면 이유, 이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기속력은 행정청이 판결대로 따라야 되는 것은 판결의 주문, 즉 위법이라고 인정한 결론뿐만 아니라 그 위법이라고 인정하는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까지 미친다. 다만 판결의 결론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간접 사실에 대한 판단까지는 안 따라도 된다, 미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조금 더 쉬운 말로 또 판결한 것도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 셋째 주 끝에 법원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 내리면 기속력, 행정청이 따라야 되는, 너는 어디까지 따라야 되냐, 판결 중에 어디까지 따라야 되냐, 판결의 주문,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이런 결론 낸 거 주문뿐만 아니라 뭐야, 그 위법이라고 결론을 내린 그 전제가 되는 구체적 위법 사유에 대한 판단, 거기에도 따라야 된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행정기관이 판결에 따라야 될 사항은 두 가지다. 뭐라고요? 이 처분은 위법이다, 취소한다, 이거 하나, 주문, 결론. 그 다음에 왜 위법이라고 판단했는지, 어떤 뭐 때문에 위법이라고 판단 내렸는지 그 이유, 여기에 행정기관이 구속받는다, 그거 위반하면 안 된다, 따라야 된다, 이유까지도. 그죠? 이렇게 정리. 그 다음에 시간적 범위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앞에서 소송에서 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처분 시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예요? 둘째 주 끝에 처분 시 이후, 그러니까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 생긴 법 개정, 무슨 사정 변경,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처분이 있고 난 후에 생긴 사실들은 법원이 재판할 때 전혀 고려한 사항이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쉬운 말로 하면 1월 1일 날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 영업정지 시켰어. 근데 법원이 취소 판결 내렸어. 잘못, 그 사실 없다. 그러면 1월 1일 날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는 인정이 안 되니까 그걸 똑같은 이유로 해서 다시 영업정지는 못 시키지만, 뭐야, 2월 1일 날 청소년에게 술 판 사실이 또 있다. 그럼 2월 1일 날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거는 법원이 심사 안 한 거예요. 애초에 영업정지 시킨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지. 그럼 2월 1일 날 영업정지한 걸 이유로 다시 2월 1일 날 청소년에 술 팔았다는 이유로 다시 영업정지 처분 내려도 그건 판결에 어긋난 게 아니잖아. 처분한 이후에 생긴 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둘째 줄,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넷째 줄부터 읽어보면 화살표 판결문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행정처분이 적법인지 여부, 적법인지 위법인지는 그 처분이 행해진 때의 법령과 사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처분실 기준으로 위법성 판단한다. 따라서 신청을 받고 거부 처분이 있고 난 후에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는 이거 고려해야 돼요? 행정청이? 법원이 이거 나중에 바뀐 법 고려해서 재판하는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거부 처분이 있고 난 후에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 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서 행정청은 어떻게 돼?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도 있다. 이 거부 처분에도 이거는 판결에 어긋난 거 아니고 판결대로 재처분한 거에 해당하는 거다. 그러면 그 거부 처분 이후에 법 개정된 건 그 애초에 한 거부 처분 위법인지 재판할 때 전혀 심사 고려 아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바뀐 법을 기준으로 다시 거부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위반 효과 나왔죠. 위반 효과 키워드가 뭐야? 기속력에 저촉되는 처분을 하면, 쉬운 말로 하면 행정청이 판결에 어긋나는 행위를 또 하면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또 하면 어떻게 돼? 그 조치는 무효. 판례 우리 무효로 봐요. 무효. 취소 사유,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보는 게 아니라 무효로 보고 있어요. 판례가. 응? 그래서 키워드는 무효예요. 무효라는 단어. 무효니까 있지도 않은 거야. 똑같이 다루는 거죠. 그래서 판례 1번이 그거야. 눈으로 한번 읽어보면 확정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것도 애초에 한 처분 위법이니까 잘못됐다. 취소한다. 이런 확정 판결이 나왔음에도 소송 당사자인 행정처분 행정청이 뭐예요?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요. 다시 확정난 판결과 저촉되는 처분을 또다시 하는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다. 그죠? 여기에 여러분들 키워드 이거 읽으면서 뭐가 키워드가 돼야 돼? 첫째 그때 행정청이 내세운 이유가 뭐예요? 첫째 그때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잖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할까? 사실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라면 법원이 이거 심사 판단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응? 그래서 법원이 이거 이런 이유 잘못된 거다라고 판단 내린 거잖아. 근데 그 위법이라고 법원이 판단 내린 이유를 똑같은 이유를 또 내어 세워서 똑같은 조치를 또 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결정적 키워드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또 내세우는 거. 그럼 법원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이유를 또 내세워서 또 처분하는 거는 동일한 처분하는 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아까 공부한 거 쭉 나옵니다. 2번 판례도 보면 2번 판례 아래쪽을 보세요. 아래 밑줄 친 거. 그죠? 자, 취소송에서 소송 대상이 된 거부처. 자, 신청 허가해달라고 신청받고 행정위원회 거부처분했대. 근데 거부처분해서 취소송 제기했대. 상대방 국민이. 그러니까 법원이 뭐라고 판결했대? 거부처분 잘못됐다. 취소한다. 거부처분 취소 판결 내렸는데 거부처분 취소한 판결 내린 이유가 뭐래요? 실체법상의 위법 사유래. 그럼 이거 무슨 말로 이해한다 해서? 내용적으로 얘는 요건이 다 구비됐음에도 허가를 거부한 건 잘못됐다. 이런 취지로 판결했다는 거예요. 그럼 판결의 취지는 허가 요건이 다 구비됐으니까 허가를 내주는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거부한 건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법원이 인정했다는 거지.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 신용대로 허가를 내주는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용해주는 처분을 해야 돼. 그게 맞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줄에 가면 또 키워드 뭐 나왔어?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 그러니까 법원이 이거 다 심사했는데 잘못된 거라고 심사 판정을 내는데 그와 똑같은 이유로 해서 다시 전과 동일한 거부 처분하는 건 무효겠죠.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앞부분에 문장이 이제 세 줄 나오죠? 뭐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은 하면서 읽어보면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위법이라는 결론하고 그다음 뭐야? 왜 위법이라고 판단했는지 구체적인 그 이유 거기에 미친다. 행정청이 거기에 따라야 되니까 그와 모순되는 행위를 또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다 하면서 자, 두 번째 줄 앞부분부터 읽어보면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해서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이 저촉되지 않는다. 판결에 어긋난 거 아니래. 여기 무슨 단어가 키워드야? 응? 두 번째 종전 처분할 때 내세운 이유와 다른 사유. 그죠? 결정적인 단어가 다른 사유입니다. 다른 사유. 동일한 사유를 내세웠다면 그거는 판결에 어긋난 행위를 또 한 게 되지만 종전 판결에서 심사했던 이유와 다른 사유야. 따라서 문장 속에 키워드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풀 때 판단할 수 있는 단어가 다른 사유래. 이 다른 사유가 의미하는 거는 법원이 재판하면서 심사했던 사유가 아니야. 그럼 애초에 처분할 때 있었던 사유가 아니야. 그 이후에 생긴 사유지. 그래서 법원이 고려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유를 내세워서 하는 건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또 그 3번 판례가 좀 길죠. 응? 더 아래쪽에 가면 어떻게 돼? 3번 판례 더 아래쪽에 밑줄 한 4줄 쳐 있는 거 있죠? 4줄. 응? 거기 다시 읽어보면 약간은 반복적인데 자 밑줄 치고 보면 자, 그 밑줄 바로 위에 보면 확정 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은
종전 처분이 있고 난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서 다시 뭐 거부든 종전과 동일한 처분에도 여기도 새로운 사유를 내세운 건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 새로운 사유, 새로 내세운 사유가 종전에 내세운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사유래.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단어들이 다 등장한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또다시 거부를 하면서 내세운 사유가 예전에 거부하면서 처음에 내세웠던 사유와 어떻게 돼요? 다르다는 거야.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대. 그러면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사유라면 새로운 나중에 내세운 사유를 내세워서 전과 같은 결론, 거부를 다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는 판결에 어긋난 게 아니다. 응? 이해되죠? 그래서 종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라면 그 다른 사유를 내세워서 어떻게 돼? 다시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도 확정 판결의 기성내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처분 사유가 새로 내세운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유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응? 근데 여기 봐도 처분 당시 있었고 당사자가 여기서 상대방 국민이 이걸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런 이유만으로 맨 처음에 종전 사유와 이게 동일성이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다 없다 그게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애초에 내세운 이유와 나중에 내세운 이유를 내용적으로 비교해 봐가지고 이게 사실상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걸 따져서 판단해야지. 단지 시점상 종전 처분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고 상대방 국민도 알고 있었다. 이 이유 갖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 결국은 이미 전제 조건이 처분 당시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알고 있었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애초에 내세운 사유와 나중에 내세운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사유가 아니라면 그건 완전 별개의 사유다. 그렇다면 나중에 사유를 내세워서 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도 확정 판결에 어긋난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끝부분도 잘 위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응용하는 거. 자, 4번 판례 보니까 자, 앞에 고양시장이 나오는데 하여튼 시장이 그다음 뭐였어요? 첫째 끝에 무슨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신청을 받고 뭐했대요? 거부를 했대. 응? 그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신청을 받고 신청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내렸다는 거예요. 시장이. 이유가 뭐였어? 그 지역은 아파트 지려고 하는 그 지역은 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한 예정 지역이다. 뭐 이래가지고 거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부한 거에 대해서 소송을 낸 거야. 취소송을. 그때 법원이 취소 판결 내려줬다는 거야. 응? 그럼 여기서 보자. 법원이 그 취소 판결을 내렸는데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판결에 따라 그 맨 처음에 고양시장이 거부했던 처분은 취소돼서 없어졌죠. 응? 그러면 행정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양시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신청에 대해서 다시 재처분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재처분을 했어요. 근데 무슨 내용의 재처분했어? 다시 거부했죠. 응? 넷째 주 끝에 보면 고양시장이 다시 거부 처분했죠. 근데 다시 거부하면서 내세운 이유가 뭐였어? 응? 네. 거기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그 지역 일대가 그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를 내세웠대요. 그거는 애초에 거기가 미디어밸리 조성할 예정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했을 때 내세운 이유하고 그 뒤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이유는 전혀 다른 이유라는 얘기지. 그죠?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는 종전 거부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 새로 생긴 사유죠. 따라서 그런 판결할 때 같이 검토한 사안이 아닙니다. 판결에서는 심사하지 않았던 이유고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야. 그리고 앞에 내세운 이유와 뒤에 내세운 이유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고 그렇다면 어떻게 돼? 나중에 생긴 이런 이유를 내세워서 다시 거부해도 거부한 것은 위법 아니다. 판결에 어긋난 거 아니다. 적법한 거부다. 그렇죠? 응? 된 거죠.
결국 이 4번 건을 보면 이 상대방 국민은 소송을 행정소송을 2번 했습니다. 그죠? 응? 갑 주식회사는 소송을 2번 한 거야. 맨 처음에 신청해서 거부되니까 그 거부에 대해서 소송을 1번 해서 승소했어. 그러면 이제 내 승소했으니까 행정청이 내 신청에 내 한 대로 해주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다른 이유를 들어서 또 거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또 거부한 건 위법이다 해서 또 소송을 했는데 거기선 진 거지. 그거는 저 판결대로 다시 거부한 재처분한 건데 판결 그 거부 다시 거부한 게 판결에 어긋난 거부가 아니다. 이렇게 돼서 두 번째에서는 진 소송이었죠. 그죠? 자, 그다음에 6번 한번 보세요. 6번 판례. 응? 자, 6번에는 이 첫째 끝에 보니까 세금부가 처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확정 판결에 적시된 위법 사유의 하나에만 미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법원이 심사해서 이거 때문에 위법이다라고 했다면 뭐예요? 행정청은 위법이라고 법원이 적시해 놓은 그 사유에 어긋나는 행위를 또 하면 안 되겠지. 그렇죠? 응? 따라서 자, 핵심은 이겁니다. 과세처분권자가 두째 줄에 그러니까 행정청이 확정 판결에 적시된 위법 사유를 어떻게 돼요? 보완했대요. 보완해서 새로운 세금 부과를 한 것은 확정 판결에 의해서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을 한 것으로서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썼죠. 근데 여러분들 읽고 나면 이 기판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속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표현은 기판력이라고 쓰지만 이 내용적으로는 기속력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봐봐. 기판력은 위법이다 아니다 결론에만 이제 모순되는 주장을 또 못하겠네. 여기는 지금 쭉 읽어보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 내린 이유 거기에 어긋나는 행위를 또 하면 안 되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속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배운 거 우리 판례는 기판력과 기속력을 동일 시험에서 막 써요. 혼용을 한다고. 기판력, 기속력이라는 걸 뭐 기판력을 엄밀히 구별 안 하고 막 섞어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 6번 판례의 경우에 그 첫째 줄 끝부터 쓰인 이 기판력 첫째 줄에 그 다음에 넷째 줄에 뭐 기판력 이거 다 내용적으로는 기속력의 의미다 하는 거죠. 응? 그래서 6번 하나 두고 바라고요. 그죠? 그러면 7번도 한번 분석해 보자. 자, 7번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고 키워드가 뭔가 찾아봐. 7번 판례의 키워드는 없어요? 2018년 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세 줄짜리니까 읽어볼게요. 자, 종전의 확정 판결의 소송 과정에서 한 주장 중 처분 사유가 되지 아니하여 판결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행정청이 그 후 새로이 행한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소송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즉 이것도 기속력의 의미인데 자,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 과정에서 처분 사유가 안 된다고 처분하는 이유가 안 된다고 법원이 판결에서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이 있어. 응? 자, 이 부분을 봐. 법원이 어떤 처분 위법인지 판단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어떤 이유로 내세웠던 거 이거 그 처분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법원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를 해놨어. 근데 아마 소송에서 이제 취소 판결이 내려졌나 보지. 그러니까 행정청이 앞선 소송에서 법원이 제외해놨던 그 제외했던 이유를 들어서 다시 거부를 했다는 거야. 그거 판결에 어긋났냐 이거지. 근데 지금 말 들으면서 핵심 단어가 뭐냐면 법원이 애초에 처분 위법인지 아닌지 심사할 때 그 이유에서 제외시켜놨어. 그럼 법원이 그 이유에 대해서 심사 판단 안 내리는 거지. 그 이유를 들어 다시 행정기관이 다시 거부한 거. 이건 앞에서 앞서의 소송에서 법원이 심사 판단한 사항이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죠. 응? 그런 논리다. 그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 또 연습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집행력? 이거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판결의 효력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또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자, 집행력이라는 거 하는 거. 자, 만약에 지금도 이거 생각해봐. 법원이 허가받고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행정기관이 거부했어. 그래서 상대방은 거부한 거 위법이야 하고 소송을 냈더니 법원이 그래 거부 처분 취소한다 판결을 내렸어요. 그럼 행정기관은 판결에 따라서 예전에 신청에 대해서 다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 응? 나는 열심히 소송해서 이겨서 나 이제 허가 내줄게 했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판결에 안 따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판결에 따르도록 뭔가 강제가 좀 필요해. 그래서 행정기관이 판결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방법. 응? 응. 자, 우리가 이걸 분석해 봅시다. 아유, 이건 닫고. 응? 응. 자, 쭉 내려. 자, 국민이 여러분들이 시청에다가 허가 내달라고 신청. 그런데 시청에서는 거부했어. 거부 처분. 그래서 무슨 소송했어? 거부 처분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 응?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소송을 제기했더니 법원이 뭐라 그랬어요? 이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 취소한다고 판결을 내려줬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쭉 배운 것대로 그럼 판결에 따라 행정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 시장은 판결에 따라 원래의 신청에 대해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해줘야 되잖아. 그게 바로 재판결이라면 행정청은 뭐 해야 돼?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안 해. 재처분 의무를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허가를 신청했던 상대방 국민은 내가 이제 승소했잖아. 소송에서. 그러니까 행정청이 판결에 따라 허가를 내주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아무 조치를 판결에 나왔는데도 안 해줘. 그러면 판결에 행정기관이 따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 이거죠. 응? 우리 앞서 공부한 행정심판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국민이 A라고 하자. A가 그 행정심판에서 해줘라. 허가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허가 해주라 그랬는데 안 해주면 어떻게 돼? 가서 일로 행정심판에 가서 신청.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왜 판정대로 안 하느냐? 기간을 정하고 그때까지 해줘라. 그래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돼? 직접 허가를 내준단 말이야. 응? 그럼 얘도 그러면 판결대로 행정기관이 조치를 안 해주면 법원에 가서 이르면 행정기관이 판결대로 안 따른대요 하고 신청. 그럼 법원이 기간을 정해주면서 그때까지 왜 해라 판결대로 조치를 해주라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도 안 하면 법원은 직접 허가를 못 내줘. 법원은 허가를 내주는 권한이 없어. 직접 행정기관이 아니라서 법원은 직접 허가는 못 내주고 대신에 할 수 있는 것. 그 법원이 정해준 기간까지 기간 내에 행정청이 판결에 따라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 기간 지나면 하루 얼마씩 돈 물어줘라. 돈으로 물어주도록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행정기관은 돈 하루 지날 때마다 막 엄청나게 액수씩 들어가니까 그 돈 물어주지 않으려면 빨리 판결대로 조치를 해줘라 하는 그것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돈을 이용해서 압박하는데 그것만 허용되는데 그걸 간접강제 제도라고 부릅니다. 응? 자, 관련해서 자 거기 의의를 쭉 읽어보세요. 판결의 집행령이란 판결의 내용대로 하도록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 다만 하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거기 있죠. 다만 우리 행정소법은 거부처분 취소 판결 나왔을 때와 그다음 뭐예요? 부작위가 위법임이 확인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재처분해야 될 의무를 안 한다. 그럼 재처분 의무 이행하도록 확보하기 위해서 간접 강제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 자, 그러면 여기다 연결하면 자, 그 밑에 간접 강제를 보죠. 의의라는 부분 있죠. 그거 중요해요. 자, 뭐라고 써놨어? 거부 처분 취소 판결 내려졌어. 아니면 응답 안 하는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고 판결이 내려지면 행정청은 아까 공부한 데 따른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해줘야 되잖아.
그 재처분 안 할 때는 자 거기서 밑을 주세요. 1심 수서법원, 그러니까 애초에 1심 소송 제기를 받았던 1심 수서법원은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당사자의 신청. 이거는 신청이 들어가야지 법원이 직권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거기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거 중시하고 법원이 직권으로는 못한다. 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을 내려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주면서 그 기간 내에 판결의 취지대로 처분을 해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그 기간 내에 행정청이 재처분 안 하면 그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법원이 명하거나 또 뭐야? 즉시 손해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일단 이게 법조문이야.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운 걸 따지면, 자, 지금 신청에 대해서 거부 처분 나왔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취소 판결 나왔어. 거부 처분 취소 판결. 그러면 행정청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 안 하면 그러면 뭐 한다 그랬어? 당사자가 원고가 법원에 신청. 당사자 신청이 있어. 신청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법원이 어떻게? 그대로 따라가면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주면서 그 기간 안에 행정청대로 재처분하도록 요구를 하고, 안 하면 그럼 법원이 간단히 줄이면 그 기간에 따라서 지연 기간에 따라 배상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거를 돈을 지불하도록 압박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간접강제 결정을 법원이 내려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판결에 따라 행위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법원이 직접 허가는 못 내죠. 그게 다른 점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하나 뭐 있었어? 허가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여기다 또 응용해보죠. 행정기관이 어떻게 돼? 응답을 안 해. 무응답. 부착.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때 상대방은 무슨 소송해? 소송하는 방법이 다르잖아. 방식이. 무슨 소송? 행정기관이 응답 안 하고 있는 거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 내는 거죠. 소송해야죠. 똑같아 나머지는. 근데 법원이 뭐라 그랬어? 부작위 행정기관이 응답 안 하고 있는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확인 판결 내린 거야.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는 판결. 그럼 행정기관은 아무 응답 안 하고 있는 거 위법이다라고 판결이 나오니까 행정기관은 판결에 따라서 판결 취지에 따라 뭐라 해야 돼? 뭐라도 응답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계속 이 뭐라도 응답해야 되는 재처분 의무를 이행 안 해. 그러면 똑같아. 가서 잃으면 똑같이 이렇게 내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논리는 똑같은 거고. 그런데 이거 강조해야 돼. 여러분들이 적용 범위에 1, 2 있죠. 2를 잘 보세요. 2가 뭐 나왔지? 그 로마자 2. 거부 처분에 대해서 무슨 판결? 무효 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연결해 보자. 노란색으로. 국민이 허가내달라고 신청. 근데 신청받은 뭐 시군구청장은 거부 처분을 내렸어. 그래서 얘가 무슨 소송을 했어? 취소를 한 게 아니고 거부 처분이 무효라고 확인해달라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대요. 소송 제기. 그랬더니 이겼어. 법원이 행정기관이 신청받고 거부한 건 무효임을 확인한다 해가지고 무효 확인 판결이 내려졌대. 승소한 거지. 그러면 인용 판결이니까 행정청은 어떻게 돼?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신청에 대해서 다시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행정청은 어떻게 돼?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해야 될 의무를 이행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거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그러면 이거 간접강제 법원이 기간 정해주고 그때까지 안 하면 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씩 돈 물어줘라 하고 간접강제 결정 이렇게 순서 가잖아.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인정이 안 돼요. 무효 확인 판결에는. 응? 여기까지만. 재처분 의무 여기까지 재처분 의무 발생하는 것까지만 인정이 되고. 응? 자, 어쨌든 그래서 자, 투에 일단 세 줄 뭐라고 써놨어요?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무효 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 판결에 따라야 된다는 기속력 때문에 행정청은 판결에 따라서 재처분을 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응? 뭐까지 허용되지 않는다? 간접강제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딱 세 개 단어 연결한다.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 뭐는 인정돼? 재처분 의무 인정. 그런데 뭐는까지는 인정 안 된다? 간접강제 결정, 간접강제까지는 안 된다. 왜 안 되냐? 법이 무효 확인 판결에는 간접강제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안 해놨다는 거야. 응? 이유가 단순해. 그거 하나 때문에. 미비인 거지. 법 규정 미비. 응? 자, 그래서 그 밑에 그 얘기가 쭉 써 있고, 예. 그래서 밑에 판례 1번 다시 한번 확인해요. 판례 1번 이유예요. 응? 판례 1번 봅시다. 행정소송법 규정이 무효 확인 판결이 내려졌을 때 취소 판결에 관한 법 규정을 준용을 함에 있어서 뭐는 준용한다고 했냐면 재처분해야 된다. 재처분 의무 있다. 이거는 그대로 취소 판결의 효력 중 그걸 갖다가 준용한다고 하면서도 이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은 무효 확인 소송에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대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해. 이유는. 응?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부처분에서 무효 확인 판결이 내려졌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 의무만 있을 뿐 재처분 의무를 이행 안 하더라도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 내려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 이유는 간단하게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 되게 중시해야 될 논점입니다. 응? 중요하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그 2번 판례 아니 넘어가지 마. 2번 판례 마저 또 중요하니까 2번 판례 마저 공부하고요. 자, 첫째 줄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 나왔다 그러죠? 한번 우리 논리 거부 처분 취소 판결 나왔어. 이거네. 거부 처분에서 취소 판결 나왔어. 그 행정청은 판결에 따라 재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재처분 의무 이행 안 하면 법원에 가서 이르면 법원이 기간을 정해 시정 요구하고 안 하면 법원이 돈 물어주라고 간접강제 결정 내릴 수 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행정청이 밑줄 친 부분 보세요. 여기 행정청이 재처분 했대요, 안 했대요? 응? 재처분을 했긴 했지죠. 재처분을 하긴 했는데 두 번째 줄 종전 거부 처분에 대한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 무효라면. 응? 무슨 말이 되는 거야? 우리 아까 배운 거. 행정청이 재처분이랍시고 했는데 그것이 종전 판결에 어긋나는 재처분을 한 거야. 그럼 뭐 아까 뭐 했어요?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재처분하면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한 처분하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봐서 무효로 본다 그랬죠? 그러면 팍팍팍 줄이면 첫째 줄 끝에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라면 무효라면 그러면 재처분을 전혀 안 한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응? 재처분을 한답시고 행정청이 했는데 그것이 판결에 어긋난 재처분을 했다면 그건 당연 무효고 무효라면 아예 처음부터 재처분을 안 한 거와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러면 재처분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어떻게 돼? 재처분을 안 하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상대방 국민은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 내려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키워드 2번 재처분 셋째 줄 당연 무효라면 그럼 마지막 뭐 할 수 있어? 밑에 두 번째 간접강제를 해달라고 신청하는데 필요한 요건 다 갖춘 거다. 응? 재처분 안 한 거와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 근데 이거 봐. 자, 요거 그대로 따라오죠.
A가 허가 신청 거부 나왔고 소송 내서 승소했고 행정청은 판결에 따라 재처분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안 해주고 있어서 법원에 신청. 그랬더니 법원이 뭐야? 자, 요때까지 재처분 해줘라 기간을 정한 거야. 예를 들어 2월까지 재처분 해줘라. 그리고 이때 이 2월 지나도록 안 하면 하루 100만 원씩 물어준다. 우리 결정을 한 거야. 간접관계 결정을 내려줬어. 근데 행정기관이 어떻게 돼? 2월까지 됐는데 3월이 지났는데 3월 달 지나고도 안 해줘. 결국 언제 해줬냐? 4월 1일 날 해줬어. 대처분을. 응? 그러면 상대방은 아주 늦게 받은 거 아니야. 응? 그러면 한 달이나 이제 지연을 시켰네? 그러면 상대방은 일단 재처분을 그래서 허가를 받긴 받았어. 늦게. 받았는데 이게 한 달이나 지연시켰다. 그래갖고 하루 100만 원씩 물어주라 했었거든. 늦게 하면. 그러니까 하루 100만 원씩 시키면은 100만 원 가정하면 30일로 잡자. 3월달. 그럼 3천만 원 물어달라. 이거 청구하는 거. 그럼 행정기관 물어줘야 되냐 이거야. 늦게 했으니까. 아니래요. 안 물어줘도 된대요. 응? 그래서 거기에 그럼 배상금의 성격이라고 있잖아. 표에서. 응? 아까 의 적용 범위 배상금의 성격이라는 항목 있죠? 거기 잘 보세요. 그것도 중요한 논점이에요. 자, 배상금의 성격. 첫째,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이란 걸 내려서 지연된 기간만큼 뭐 배상해줘라 이렇게 돈 물어주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래요? 첫째, 그때 판결에 따라서 재처분 빨리 안 하고 지연시킨 거에 대한 제재 내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서 공부한 손해배상 그런 성질이 아니래요. 응? 이게 그런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다면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받았지만 그 사이 빨리 안 해주고 이게 지연된 기간 잘못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배상도 또 받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래. 지연시킨 거에 행정기관이 재처분을 지연시킨 거에 대한 제재 조치 내지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게 아니고 행정기관대로 빨리 재처분을 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즉 둘째 줄 재처분을 행정청이 빨리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 여기까지 일단 잘라. 성격 하나 일단 잘라요. 성격이 뭐래요? 재처분 지연시킨 거에 대한 제재 내지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게 아니래. 응? 빨리 재처분을 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 여기까지 일단 그렇게 성격을 그렇게 보니까 행정기관이 이렇게 법원이 지정한 기일이 한참 지나서 늦게 재처분을 해줬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어땠대? 일단 재처분을 받았다면 받은 이상 이 지연시킨 거에 대해서 돈 달라고 청구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데요. 그지 같죠? 응?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 셋째 줄부터 읽어보면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을 내리면서 행정청대로 언제까지 재처분 해줘라 기간을 정했잖아. 근데 그 기한이 경과했대. 경과했다는 건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언제까지 해주라는데 그 지나서 해줬다는 얘기지. 경과한 후에라도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재처분을 이행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 뭐야? 표현이 이제 배상금이라는 게 돈 이거를 달라고 추심함으로써 행정청대로 판결이 취지에 따라 빨리 재처분하도록 심리적으로 강제를 꾀할 목적은 상실돼요. 그러니까 재처분을 받기 위한 거라 재처분 빨리 해달라고 압박하는 그런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은 상실되어 상대방이 배상금 추심, 그러니까 배상금 달라고 청구하는 거 안 된대요. 네? 판결 법 논리적으로는 뭐 이게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전제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일리가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짜증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럼 뭐 행정청은 알았어 해줄게 판결대로 허가 내주면 될 거 아니야? 차일피일 미룰 수 있잖아. 뭐 한 2달 지나서 허가 내주고 해줬잖아. 상대방은 2달 동안 지연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응? 그거를 반드시 안 물어줘도 된다는 거냐? 늦어진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법원의 판례 태도는 요거의 성격을 이 지연 배상, 이거의 성격을 손해배상 성격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해주기만 하면 그 지연된 기간만큼 돈 청구하는 거 안 된대. 뭐 행정기관 안 줘도 된다는 얘기죠. 응? 자, 요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가면 제소기간서부터 몇 가지 중요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응?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항고소송 세 종류만 얘기를 했죠. 취소소송, 무효동확인소송, 부작위법 확인소송. 그래서 여기에 한 6가지 논점을 얘기했죠. 여러분 다 공부하고 온 건데 6가지 논점이 취소소송에는 다 공통 적용되는 거예요. 취소송 중심이죠. 그런데 자, 무효확인소송할 때는 소송기간 제약이 없습니다. 그죠? 배웠죠? 무효확인소송할 때 제소기간 없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행정심판 먼저 거치도록 규정이 있어도 무효확인소송할 때는 그거 안 거쳐도 돼요. 그러니까 행정심판 전취주의 적용 안 받습니다. 응? 그리고 그런데 무효확인소송에도 무효라는 게 확정이 날 때까지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집행정지, 그러니까 집행부정지 원칙 및 예외적인 집행정지 제도가 무효확인소송에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정판결은 오직 취소소송에서만. 응? 그리고 증거공모한 거, 간접강제 결정,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이 나오면 간접강제 결정까지는 허용 안 된다 그랬잖아. 준용 규정이 없어서. 그죠? 그 얘기한 거죠. 자, 부작위법 확인소송은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법 확인소송을 하면 제소기간 지켜야 되냐? 어때요? 응? 행정심판 거칠 때만 이제 의무이행심판 거치면 재결 나오면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이게 제소기간 적용받는 거죠. 행정심판 안 거치면 소송기간 제한이 없고 행정심판 거칠 때만 적용된다 그랬고. 그죠? 다음에 이거 간접강제는 마지막 번에 거기도 부작위법 확인소송에도 적용돼요. 어쨌든 요거 6가지 매우 중요한 거. 그러면 외우는 사항이 취소는 무조건 다 적용되는 거니까 취소송 중심으로 다 법 규정이 있고 다른 2가지 소송, 무효확인소송과 부작위법 확인소송에 적용되고 안 되고 요거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응? 요거 중요한 항목 논점이에요. 공부 잘 해두셔야 되지. 자, 그러면 판결에 대한 불복부터 뒤쪽 얘기는 이제 1시간 더 해서 마무리를 싹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을 가십시다.